SNS를 통해 연이어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드러내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새벽 1시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영향으로 1주택자들이 이른바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투기용 비거주 1주택도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MBC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의 잇따른 부동산 SNS 공세는 현재 준비 중인 부동산 규제 정책에 앞선 경고성 메시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와 다주택자 규제 등 강력한 대책을 한 번에 내놔야 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십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도 집값 잡기에 실패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참모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있다고 해서 마냥 뒤로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7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와 지방선거에 앞서 먼저 장특공 축소 등 일부 규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매우 철저하고 섬세하게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보유세도 최종적으로 필요하다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쓸 수밖에 없다고 준비 상황을 전했습니다. 한편 한 참모는 여권 내에서 지선을 앞둔 부동산 드라이브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전달됐지만 대통령이 직접 SNS와 발언을 통해 이를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이유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해 집을 파는 대신 계속 집을 보유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훨씬 적으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지 않아 매물이 줄면서 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현재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낮지 않다고 주장할 때 내세우는 근거는 GDP 대비 보유세 비중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에서 걷어들이는 보유세를 GDP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0.9%로 주요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집을 보유한 사람이 실제로 보유세를 자신의 집값에 비해서 얼마나 부담하느냐 하는 거겠죠. 이걸 보유세 실효세율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0.17%로 0.3%인 OECD 주요 국가 평균의 절반가량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집이 있으면 다른 나라는 보유세를 평균 300만 원 정도 내는데 한국은 17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보유세가 0.8%가 넘는 캐나다, 영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4분의 1도 되지 않고 0.5%대인 일본, 프랑스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유독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은 건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른 데 비해 보유세를 매기는 과세 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OECD는 보유세에 대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각국이 보유세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매매에서 걷어들이는 거래세는 GDP와 비교하면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집값이 GDP에 비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매할 때 실제로 내는 실효 거래세는 집값의 5% 정도로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보다 최대 절반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알고 보니 손구민입니다.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 공간이라는 건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자산 증식을 위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고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투자 수단으로 사기도 합니다. 정부 정책이 이런 투자를 가능하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번에야 종료를 예고했지만 그동안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깎아줘왔고 1주택자도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실제로 살지 않아도 양도세의 상당 부분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허점을 파고들어 전세를 끼고 서울 핵심지에 집 한 채를 보유하는 원정 갭 투자도 가능합니다. 전세로 살려고 하고 서울에 강남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거주가 아니고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집을 계속 사두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세금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 실제로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문제를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또 청와대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지만 보유세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비싼 아파트일수록 시세보다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낮게 잡히는 문제도 손볼 명분이 있습니다.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유세도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약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투기나 투자들이 몰렸던 거거든요.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카드가 테이블 위에 있다며 정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재경부는 이미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